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 대략적인 판세 얘기와 함께 수십 개의 박빙 지역을 강조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습니다. 박빙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에 입법까지 좌지우지해서 온갖 법 개혁시킬 것이고 수십 개의 박빙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합니다. 지금 확실히 우세한 지역구와 격전지로 분류되는 지역구를 각각 몇 석 정도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110석 그리고 경합 지역이 확대 50곳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요 흐름입니다.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투표율이 한 65% 이상이 되면 민주당에 좀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일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더 본부장도 전략본부장도 그전에 저희 뉴스 탑10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것 같아요. 지역구 110곳에서 확실히 우세다. 약 50곳에서 경합이다. 근데 이제 종합을 해보면 장현미 변호사님.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전국 55곳의 경합, 수도권 26곳이 박빙 뭐 이랬는데 대략 박빙 지역 50개는 여야 공이 한 수백 표 차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전체 유권자들이 각 당에 던진 표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 지역구에서 굉장히 박빙으로 정말 수천 표에서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을 갈랐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고 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함부로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인 게 객관적인 진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각 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선호도도 당연히 하나의 변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총선의 흐름상 투표율이었던 건 맞습니다. 물론 어떤 그 나이대에 따라서의 투표 성향이 변모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큰 줄기 그러니까 뭔가 투표율이 60% 이상을 상회했을 때 민주당의 승리가 견인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 투표율 30% 이상을 목표치로 잡아서 캠페인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 대표의 현재 막판 판세에 대한 얘기, 투표 독려 그리고 현장에서 있었던 해프닝성 일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그런데 어제 정확히는 그제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을 비하하는 듯한 이른바 나배 발언 때문에 정치권이 꽤 시끄러웠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밤의 유세 현장 중에서도 5.18을 폄훼하고 혹은 4.3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그런 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은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마음먹은 게 얼굴에 다 나타나요. 부동산 투기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딱 써져 있어요. 5.18 폄훼하고 4.3  겸훼하고 사람 목숨 화창케 여기고 자기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도 큰 재산도 다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쫙 찢어져서 얼굴에 나타납니다. 본인 얼굴에 나타났어요. 본인의 가식적인 행동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본인의 감성이 상해도 어떤 인간의 됨됨이, 네. 자리와 태도를 잘 네가 네 자신을 지켜라. 근데 그런 행동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럴까? 저러지 말아야지. 욕을 하면서 달라드는 격분이 아니라 네. 참 그냥 안타깝기만 해요. 강진애 변호사님 같이 저하고 화면 보셨는데 인요한 위원장은 인간의 됨됨이를 보여줬다 안타깝다고 하네요. 네, 조금 아까 이재명 대표 한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자기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도 큰 재산도 다 파괴하는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쫙 찢어져서 얼굴에 나타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근처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한우, 초밥, 과일 1,000만 원어치 먹고 그리고 일제 샴푸 썼다는 의혹.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얼굴에 드러나지 않은 것인가요? 5.18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상무 전 수석이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패러디를 한답시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대가리 깨진 거 봤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 5.18 폄훼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얼굴에 언제쯤 저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지 1심 판결이 기다려집니다. 뭐 논평은 존중하되 다만 뭐 논평하시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의 뭐 돌아가신 분들 언급하는 것까지는 안 나가셔도 되니까 그건 제가 조금 순화하겠습니다. 추진봉 교수님. 근데 이런 건 있겠죠. 물론 한동훈 위원장도 요즘 꽤 말들이 거칠어져서 어제는 뭐 나베라고 했더니 별명 이재명 대표 별명을 지지자들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는 다 지금 양당 대표할 것들 상당히 거칠어졌어요. 다만 이제 인현 위원장 얘기는 아무리 지원주의 성격이라도 뭐 눈이 찢어졌다는지 어떤 폄훼 발언을 그렇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냐는 경솔한 행동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저 표정을 예를 들어서 눈을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 장면은 저게 무슨 그 예를 들면 눈이 찢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보지 않고 얼굴에 표현된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뭐 이재명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마흔이 되거나 마흔이 넘어가게 되면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표현이 나온 것이지 저게 무슨 뭐 인간들이 다 저렇게 눈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묻어나고 그 묻어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였지 저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뭐 눈 관련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사람의 어떤 이걸 이야기할 때 신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나경원 후보에 대한 그 뭐 제가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이재명 대표 저 표정을 유럽에 가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다가 그 관중석에서 이 한 백인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걸 꼬라보면서 당연히 이 당국에다가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객은 이 경기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바라보면서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게 예. 이 백인들이 예를 들어서 동양인들이 하는 인종차별적 바로 이 제스처가 바로 이거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저런 표현들을 스스로가 할 수가 있죠? 왜 눈이 작으면 그게 뭔가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뭐 비리나 정책이나 여기에 비유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아직까지 반성이 없인 모양인데 저 문제는요, 특히 유럽이나 외국에 갔을 알겠습니다. 때 저거 했을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재봉 교수 말씀은 그런 제스처가 특정의 그런 것까지 연상시켜서 의도를 갖고 아닌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두 분 말로 어느 정도 글쎄요, 뭐 균형 아닌 균형 정리는 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